만약 똑바로 자는 것이 힘들다면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을 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면 제일 안 좋은 자는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잠자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옆으로 누워 자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일생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수면 시간은 하루의 피로를 푸는 재충전의 시간일 뿐 아니라 낮 시간 동안 일상활동을 하면서 틀어진 골격을 재정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고만 일어나면 깁스한 것처럼 뒷목이 뻣뻣하고 고개를 움직일 때 아파서 머리를 꼼짝하지 못하는 담결림 증상을 자주 경험한다면 낮에는 괜찮은데 자고 일어나면 허리 통증과 팔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본인의 척추 구조 불균형을 의심해야 하며 이갈이나 이악물기, 수면 무호흡증 등의 수면 장애를 만드는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닌지 꼭 살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본인의 수면 자세나 사용하는 베개가 본인에게 맞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수면 자세는 바르게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로 경추와 요추의 커브가 자연스럽고 근육의 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팔은 만세 자세가 아니라 골반 옆에 편하게 누워야 하며 다리를 쭉 뻗어 이완된 상태여야 하고요.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야만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면 척추 구조 불균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리를 꼬고 자거나 한쪽 다리에 다른 쪽 다리를 올려놓고 교차시켜 세워야만 잠을 들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이는 골반의 비틀림으로 바닥에 닿는 골반저의 뾰족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쪽 어깨가 말려 있거나 좌우 어깨 견갑골의 위치가 다르다면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울 때 한쪽 어깨가 베기는 증상이 생겨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 질환 때문에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에는 뒤에서 보았을 때 경추와 요추가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안한 수면 자세를 만들기 위해 자기에게 맞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베개가 가장 좋은 베개입니다. 사람마다 체형이나 몸의 밸런스가 다르고 선호하는 베개의 경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을 때 아픈 데 없이 몸이 개운한 베개가 가장 좋은 베개입니다. 또한 평평한 바닥에 누웠을 때 몸의 굴곡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는 베개가 좋은 베개입니다. 어떤 자세에서나 편하게 잠을 자려면 남성은 6cm에서 8cm, 여성은 5에서 7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머리가 몸에 비해 5도 정도 앞으로 나오는 경우를 정상 척추로 할 수 있는데 베개를 잘 선택하셨다면 잠을 잘 때 바닥과 뒷머리의 각도가 4도에서 6도, 바닥과 뒷목의 각도가 12도에서 16도 범위에 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팔뚝 높이 정도가 적절한 베개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하지만 소재도 살펴야 합니다. 깃털이나 솜으로 된 베개는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락함을 주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푹신한 베개는 머리와 목이 파묻혀서 경추의 곡선을 유지하기 힘들게 합니다. 또한 목침이나 돌베개와 같은 딱딱한 베개의 경우 목 근육과 골격의 긴장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자주 뒤척이면서 자는 사람이라면 목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베개 소재는 머리의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소재여야 합니다. 라텍스나 메모리폼 베개의 경우 충격 흡수 및 탄성에 강하고 내용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형태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뒷목과 후두골을 적절하게 받쳐주지만 머리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좋은 소재입니다. 또한 베개의 길이는 잠자는 동안의 움직임을 고려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어깨 너비보다 10cm 정도 긴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골이는 전방두부 자세를 가진 사람이 누웠을 때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가 연조직을 마찰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코골이를 한다면 가운데 부분이 보통 베개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베개가 적당합니다. 후두부를 낮춰줘서 헤드 포지션을 뒤로 보내주기 때문에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똑바로 자는 것이 힘들다면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을 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세에 따라 변하는 호흡 공간을 측정한 결과 옆으로 누웠을 때 혀 뒤쪽 공간을 확장해 숨 쉬는 것이 편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옆으로 누워서 자면은 제일 안 좋은 자는 방법이라 그러던데.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너무 눌리거든요. 바로 딱 누우면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코골이를 안 하려면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좋은 방법이란데, 근데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한테 그래도 옆으로 누워 자는 건 정상적인 사람은 제일 좋은 수면 자세는 앞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가장 좋은 자세인데 네. 아예 본인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나 이런 이제 뭐 숨을 쉬는 거게 힘든 상황을 유발을 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잠자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옆으로 누워 자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조건이 있어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은 옆으로 누워 자라. 척추 커브 불균형을 갖고 있다면 머리와 목뿐 아니라 허리와 발목 등 바닥에 닿지 않는 몸의 다른 부분에도 베개를 받쳐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자 허리가 있다면 허리에 수건을 말아서 받치고 자면 요추 커브를 만드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통이 있다면 무릎 아래 쿠션을 받쳐 허리에 부담을 줄여주거나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고 자면 됩니다. 척추 측만증,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도 옆으로 자는 것이 좋은데 이때 베개는 어깨 높이를 고려해서 10에서 15cm 높이가 적당하고 다리 사이에는 베개를 끼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 어깨 통증이 있고 일자목이 있다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추 베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 초기에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잠깐 사용해보는 것으로 적응을 하시다가 점차 사용 시간을 늘려가는 형식으로 베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수면에 문제를 갖고 있으시다면 잠을 자기 전에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최소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가능한 섭취하지 마세요. 잠들기 전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자는 동안 소화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술은 금방 잠이 들게 하기 때문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면 유지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정 시간 자고 일어나는 생체 리듬을 매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밤을 새거나 새벽에 잠드는 버릇이 있다면 생체 리듬이 생기도록 규칙적인 시간에 잠을 자고 깨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수면 주기는 뇌의 송가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멜라토닌은 햇빛이 눈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분비를 멈추었다가 15시간이 지난 저녁이 되면 다시 분비됩니다. 낮 시간에 햇빛을 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멜라토닌 분비가 부족해지므로 반드시 규칙적인 산책을 통해 햇빛 쬐는 시간을 30분 정도는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잠자기 직전에 하는 운동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건강한 잠을 되찾는데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